안녕하세요. 아로랑 테크튜브 아로랑입니다. 요즘 한참 휴가철이죠. 저도 한 일주일 푹 쉬고 돌아왔는데요. 제가 있는 상해는 여전히 아주 덥습니다. 다행히 요즘은 40도까지는 아니고 한 38도 정도. 뭐 가끔 소나기도 내리는 편이고. 자, 이제 올해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아이폰 14 시리즈 발표가 한 달 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실 이미 저는 결정했는데요. 메인 휴대폰으로 아이폰 14 프로 맥스 256기가 모델, 색상은 뭐 보고 결정해야겠죠. 메인으로 아이폰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안드로이드 휴대폰들 대비 월등하다고 표현해도 되는 이 스펙들 때문인데, 그 중에 하나 바로 프로모션입니다. 아이폰의 프로모션은 이 뭐랄까요, 애니메이션이 굉장히 부드러운 특징이 있죠. 특히 화면 스크롤을 해보면 아이폰은 정말 부드럽게 서서히 느려지는 게 확실히 체감이 되는데, 최신 LTPO 2세대가 적용된 요즘 안드로이드 휴대폰들 역시 부드럽긴 한데 화면이 느려질 때 서서히 멈추는 게 아니라 그냥 툭 서버리는 느낌. 이게 빠릿하긴 하지만 부드러움이 몇 스푼 빠진 듯한 아이폰과는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부드러운 화면 애니메이션과 LTPO의 조합, 이 디테일이 아직은 아이폰이 월등하다고 표현해도 될 만큼 확실히 한 수 위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월등함을 넘어서 압도한다고 해야겠죠. 바로 후면 카메라 동영상 퀄리티인데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유튜브의 모든 소스 영상을 아이폰 13 프로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기대했던 1인치 센서를 탑재한 샤오미 12S 울트라, 이 울트라조차 안드로이드의 한계는 극복이 안 되더라고요. 솔직히 사진은 색감 정도의 차이, 야간 사진에서의 미묘한 차이 정도를 제외하면 이 플래그십들은 이제 거의 상향 평준화가 됐고, 사진 쪽에서 아이폰의 단점을 굳이 찾아보자면 안드로이드의 프로 모드, 그러니까 기본 앱에서 수동 모드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 정도. 아이폰 14 시리즈, 특히 프로 라인이 더 기대되는 점은 지난 몇 년간 1200만 화소로 꾸역꾸역 버텨왔던 메인 광각 카메라가 드디어 4800만 화소로, 거기에 센서도 더 크게 탑재가 되죠. 그래서 아이폰도 이제는 8K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안드로이드에서 8K는 우리도 찍을 수는 있어 라는 수준이었다면 프로세서까지 확실히 백업이 되는 아이폰은 이 정말 실사용이 가능한 수준까진 되지 않겠나. 물론 저는 4K 화질이 더 기대됩니다. 지금도 휴대폰 중에서는 탑인데 센서 키우고 화소 높이고 거기에 A16 프로세서까지 더하면 이건 뭐 사실상 게임이 끝난 게 아닌가 싶을 정도죠. 다만 망원 쪽은 안드로이드 대비 아쉽습니다. 14에서는 기대할 부분이 없고 내년쯤에 이제 대폭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루머는 있는데 뭐 또 그건 그때 가봐야 아는 일이고. 세 번째는 말할 필요도 없는 연동성입니다. 안드로이드도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애플은 정말 모든 기기가 마치 하나인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아이폰으로 촬영하고 에어드랍으로 아이패드로 보내서 편집하고 메모장에 그때그때 아이디어 적어 놓으면 실시간으로 아이패드 메모장에도 그대로 보이는 뭐 이런 거. 그래서 이런 작업 환경을 딱 세팅해 놓으면 이게 웬만해서는 빠져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뭐 대체할 만한 것도 없고 말 그대로 너무 편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업그레이드 해주는 게 오히려 너무나 자연스럽죠. 저는 메인으로 아이폰, 서브로 그때그때 괜찮게 출시하는 안드로이드 플래그십 휴대폰 이런 식으로 이제 몇 년째 사용하고 있는데요. 안드로이드 휴대폰은 아이폰 대비 상대적으로 가격도 저렴하고 컴퓨터와 연결해서 뭐 파일 이동하기도 쉽고 테마라든지 이런 꾸미기 커스텀이 자유로운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아이폰도 사실 치명적이라고 할 만한 불편함은 딱히 없기 때문에 소소한 불만이라고 한다면 화면 오른쪽 제스처로 뒤로 가기 안 되는 거, 메인 화면에서 배터리 잔량 표시 안 되는 거, 충전이 좀 느리다는 점 이 세 가지 정도인데 통화 녹음은 뭐 정책상 미지원이라 어쩔 수 없고 애플페이는 중국에서는 또 잘 되기 때문에 특히 교통카드는 너무 잘 쓰고 있어서 뭐 큰 불편함이 없습니다. 기타 가격이 좀 비싸다는 게 특히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많게는 30만원까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게 좀 짜증나죠. 이번 아이폰 14 시리즈 환율 상황도 좋지 않고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14 프로 맥스 256기가 모델은 뭐 중국 정발 가격 기준으로 보면 거의 200 가까이 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오늘은 아직 나오지도 않은 아이폰 14 시리즈 이미 메인으로 선택해버린 이유, 제 사용 환경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간단히 요약해보면 대체제가 없다는 게 가장 큰 이유 같습니다. 안드로이드 휴대폰들이 좋아지는 건 분명한데 프로세서 그리고 디테일한 최적화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 이 아이폰과의 갭을 줄이지 못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휴대폰으로 뭘 그렇게 대단한 걸 하겠다고 성능 찾고 디테일 찾고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또 막상 생각해보면 매일 가지고 다니면서 항상 들여다보는 게 휴대폰이라 그렇다면 내가 사용하기 편한 그리고 좀 더 좋은 성능의 휴대폰을 구입하는 게 또 당연한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참 쉽지 않습니다.
그나저나 중국 애플 정말 드문 일인데 8월 1일까지 일부 품목에 한해서 최고 10만원 정도 할인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온라인 쇼핑몰 애플 공식홈에서는 추가 할인까지 있어서 아이폰 13 시리즈 같은 경우 최고 15만원 이상 할인이 가능한데요. 그렇지 않아도 잘 팔리는 아이폰 13인데 요 며칠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올해를 끝으로 더 이상 출시하지 않는 미니를 사놔야 되나 저도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내년에 비아디가 우리나라에 공식 진출한다는 소식 때문인지 관련 질문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보시는 건 돌핀이라는 소형 모델인데 글쎄요, 뭐 성능이야 이미 검증이 됐고 문제는 브랜드가 중국산이라는 것을 포함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좀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중국 현지에서는 사실 이 니오 ET5라고 이게 오히려 더 이슈입니다. 길거리에 벌써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디자인이 중국차 치고는 상당히 잘 나와서 아무튼 비아디보다는 이 니오 ET5 주목해볼 만하지 않나 싶어요. 자동차에 이 핑크가 참 어울리기 어려운 컬러인데 이렇게도 뽑아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